네, 그러면 다음 주제인 연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산. 재밌죠? 연산, 우습게 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습게 봐요. 네? 연산은 단지 계산하는 거 아니냐. 뭐 플러스 알파 옵션.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초등 때 좀 하는 정도. 이걸 소개하는 저희도 15년, 16년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이제 연산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깨지면서 알았죠. 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제 뭐죠? 수학을? 그냥 수학의 목적은 사고력이니까 뭐 연산 덜 관련된 것처럼 하면서 슬그머니 초등 때는 좀 챙기는 듯 하다가 중등 때 가면 슬그머니 별로 연산이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손을 더 떼요. 가뜩이나 약한 친구들이.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분수 한참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한참 걸리는 애들. 한참 째려봐. 한참 째려보니 어떻게 됐니? 그러면 네, 선생님 종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바로 안 되고요. 방정식 어마어마하게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잘 돼야 되는데 요리를 못해요. 가뜩이나 분수 약한 친구들이 막 이걸 이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루트 108 이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루트 108이 한참 걸려. 108을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에서 뭐. 와우. 이렇게 딱 어느 세월에 문제 풀어요? 끔찍하죠. 자, 그래서 어떤 심각한 표현이 있느냐. 중학생이 뭐라고요? 50%. 와, 중학생이 뭐라고요? 반 이상이 뭐 때문에? 분수 연산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수학을 포기하거나 헤매는 애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반 이상. 뭐 때문에? 분수.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까지 점점점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별로 이걸 체감이 안 되는 것은 착각해요. 그리고 연산 뭐라 그러죠? 연산 실수했네? 착각했네? 그리고 슬그머니 넘어가요. 고쳐서. 문제는 이게 개선이 안 되고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들려. 연산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왜? 연산을 우습게 보고 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요거 하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수 초등은 분수를 잡아야 돼. 초등 분수를 잡고 중등 오면 방정식 어마어마해. 그냥 메인만 살짝 얘기해. 방정식 어마어마해. 함수로 가서 그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어때요? 사고력이 점점 요구되는 쪽으로 고등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앞쪽에서 보면 분수나 방정식 저학년 때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탄탄하게 연산이 받쳐줘야 생각하는 수학적으로 고등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애들이 이게 굉장히 약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 연산. 이게 적분 문제 한 문제. 잘 보이세요? 한 문제.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제한 시간 보니까 1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1분 만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와우. 중간 과정이 2분 막 덧셈 뺄셈이 항이 무려 18개 나와. 18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 분이에요? 1분 만에 풀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 보면 고등에서는 어떻다? 마치 연산은 그냥 연산의 신청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전제를 해가지고 문제를 턱턱이 준다는 거예요. 시간. 많은 애들이 막 시간 쫓긴 현상, 연산 실수. 실제로 적분 파트 들어오면 이게 연산 때문에 막 10점씩 깎이는 애들도 비일비재하답니다. 굉장히 문제.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그냥 적당히 중학교 때는 별로 연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큰 거 다 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산에 있어서 그 완성도를 결정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게 뭐죠? 빠르기, 암산형. 뭐라고요? 빠르기, 암산형. 그러니까 저 연산 잘 돼요. 안다고요. 연산 안 되는 중학생이 어디 있어요? 응? 근데 어떻게 된다면? 빨라야 된다고요. 아까 피아노 치는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피아노 치는데 그쪽 파트 칠 수 있어 해서 애가 쳐요. 치기는. 근데 어떻다? 막 떠듬 막 그냥 이 곡이라는 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느껴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 어때요? 들어보면 굉장히 속도감도 있고 막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막 떠듬 막 그냥 느려 터지나요. 삑살이 나고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빨라야 된다. 자, 빨라지려면 뭐가 동원돼야 된다? 암산력이 동원돼요. 암산력.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과 함수, 또 연산의 시험 프로그램은요, 대부분 암산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빠르기가 자동으로 땡겨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그 학년의 연산의 수준의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걸 100이라고 보면 우리 친구들은 목표를 어느 정도 150에서 200, 한 2배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실력을.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느냐? 그래야 함수 파트 넘어가서 진짜 사고를 공부할 때
이걸 탄력받아서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능숙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연산 커리큘럼 잠깐 뭐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요. 뭐 구구단 하면 뭐예요? 구구단, 순창, 역창, 분산체 뭐죠? 순서대로, 거꾸로, 랜덤, 수분해, 와, 몇 개 중요한 게 있고요. 사칙 연산 기본이고요. 초급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초급 방정식. 초급 방정식 무슨 얘기예요? 초등학생들도 방정식 뭐 하죠? 네모 찾는 거 하잖아요. 네모 찾는 거 하는데 정수 개념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정말.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연산의 또 연산과 함수의 그 커리의 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것은 좀 염두에 두고 포석이 굉장히 있어요. 포석. 그래서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방정식을 한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함수 쪽으로 아이들이 징검다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분수 뭐라고요? 와, 초등의 핵심. 분수 확실히 잡아야 되고요. 이분모 더 뺄셈이 결론이죠. 이분모 더 뺄셈. 정수, 유리수, 와, 방정식 어마어마해요. 이 방정식 형태가요, 정말 그 연산에서 하는 친구도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문자까지 섞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엄청 고등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그 무슨 피아노 칠 때 그 뭐야. 한 손으로는 막 치면서 뭐 딴 생각 끄고 다른 손으로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능숙해야 돼요. 다항식, 문자, 연관되는 게 중요하고요. 무리수, 인수분.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어떠죠? 구구단부터 시작을 했지만, 분수, 방정식, 인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학교 그 중3 끝부분까지 어때요? 네, 연산. 그러니까 사실 방정식이나 이런 중등에서 다루는 거를 연산학습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름을 짓기가 한계가 있어서 그냥 연산돼 있지만, 단순 연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 연산만 하는데 그 비용이 이렇게 간혹 듣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등의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패턴 연습할 수 있는 도구, 즉 자기와 도구가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걸 연주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커리가 무려 몇 개? 인수분해까지 1000개 가까운 커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추가되고 있는 게 소수, 연립방정식, 부등식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 우리 친구들이 해보게 될 거예요. 자, 몇 가지 샘플을 좀 보죠. 여기 보니까 구구단 했는데 순창, 역창, 순서대로냐 거꾸로냐, 분산창 한번 살짝 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죠. 네, 이거 지금 57, 64, 24 넣고 18 넣고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걸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목창, 이 목창 구구단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구구단의 조합. 27. 자, 27 얘가 뭐라고? 27이니까 9, 3, 3, 9. 네, 아까 18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뭐 넣었죠? 2, 9 조합 넣고, 그 다음에 9, 2 넣고, 또 3, 6 넣고, 6, 3 넣고, 이렇게 4개의 조합이 있다라는 거를 넣는 거야.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 얘가 굉장히 빠르죠? 네, 연습하면 됩니다. 25, 4, 20, 4, 5, 20. 네. 굉장히 잘하죠? 네. 이렇게 목창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창.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감각 파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수분해라는 거예요. 수분해. 수분해가 뭐냐? 어떤 큰 수, 어떤 수가 거기에 곱으로 들어가 있느냐, 어떤 수의 배수냐, 약수가 뭐냐, 다 같은 얘기예요. 수를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수를. 내가 지금 72라고 처음에 나왔네요. 72. 이건 뭐죠? 뭐가 떠올르죠? 우선 큰 수로 가르는 거예요. 큰 수. 이게 9의 배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배수 판별법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9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9, 8에 72 하니까 9니까요. 3, 3이 되고 8이니까 2, 2, 2 돼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수분해 하는 것입니다. 수분해 하는 거 좀 보죠. 제가 3, 2, 2, 2, 3 이렇게 넣었고요. 6, 9니까 또 이렇게 넣었고요. 예, 굉장히 빠르죠.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특별한 친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 도구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속도, 빠르기가 또 암산력이 동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간이 점점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얘가 자꾸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다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도달해야 파란색 돼서 이렇게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약수하는 거 볼까요? 네, 37은 1과 37. 116. 장난 아니야. 116. 1과 116, 2와 58, 3과 얘가 4와 고쳤네요. 4와 29. 이렇게 순서대로 약수를. 이게, 자, 약수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저렇게 짝을 지어서 해야 된다. 짝을. 1과 38, 2와 19. 이렇게 반드시 짝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1, 2, 3.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빠지거나 실수하기가 좋거든요. 짝을 지어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자, 공약수, 공배수. 이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오면, 오면, 이거 필요하다는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연재법이라고 그러죠. 이 연재법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면 뭐가 문제죠? 종이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엄청 느려요. 머리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약수 배수도 학습 가이드 이제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배수 판별법을 이용해서 공약수를 먼저 탁 잡아내고 그다음에 공배수를 같이 뽑아내는 이런 형태로 암산으로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15와 45. 15와 18. 네, 굉장히 잘하죠. 자, 공배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다 머리로 계산해서 네, 머리로 계산해서 네, 이렇게 잘하죠? 자, 덧뺄셈, 곱셈, 나눗셈 뭐 기본이죠. 빨리빨리 돼야죠. 네. 분수. 자, 동분모. 여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다른 친구네요. 앞에 훈련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이면 가장 초등의 핵심인 분수. 저화면이기 때문에 뭐죠? 동분모 해야죠. 잘하죠. 얘가 지금 5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3과 5분의 1 이렇게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다 뭐 한다? 머리로 계산해요. 머리로. 지금 그 분수 차단한 게 앞부분이기 때문에 또 약분을 하지 않는 분수라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죠. 약분하지 않는 게 있고, 약분하는 동분모가 있고, 또 그 다음은 이분모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린 친구인데 참 잘하죠? 네, 종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모. 이분모 연산이 분수의 끝이고요. 핵심이고요. 덧뺄셈이 핵심이에요. 곱하기 나누는 게 쉽잖아요. 통분, 약분 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앞에서 수간각,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이런 짓 한다? 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수를 위한. 자, 볼까요? 8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네, 이렇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막상 아이들 시켜보십시오. 안 됩니다. 쓰지 않고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족한 아이들 얘기라 보통의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쓱쓱쓱 돼야 돼요. 단위 분수. 네, 진분수 대분수네요. 네, 이 어른들도 참 어렵죠. 얘가 5와 15분의 이런 식으로 넣네요.
네. 와,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이거. 머리로 잘 안 돼요. 특별한 애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친구들이 이런 분수 연산을 암산으로 잘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덧뺄셈. 아시죠? 네,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뭐 반복해서 봐도 대견하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훈련되고 연습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구가 이렇게 되게 진짜 못하다 보니까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수. 정수 가면 이제 중등인데 이제 5학년 친구네요. 정수. 네, 이제 부호 엄청 헷갈리죠. 와, 이 정수 하면 좀 살짝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정수를 아이들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생소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어려워서 그러냐.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소하다고 해요, 생소. 헷갈려, 맨날. 그냥 선생님이 막 열변을 토해요. 뭐, 마이너스에 뭐 마이너스 막 이게 끼고, 열변을 토해요. 이게 왜 플러스냐. 막 설명. 이해는 어느 정도 막 했는데 애들이 자꾸 미스가 나요. 근데, 그거보다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체득 하기가 굉장히 조금 불편함이 따르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피아노 치는데 다운 따도 어렵다는 거. 어떻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된다. 어떻게? 네, 이 친구 하는 것처럼요. 뭐 가로가 있다가 가로가 없다가 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네, 잘하죠. 아주 매끄럽게.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유리수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네,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에서는 정수, 네, 정수하고 분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서 연습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리수는? 네, 이 정수와 뭐라고요? 분수. 네, 이걸 다양하게 어우러뜨리는 게 유리수다. 실제 하는 거 좀 볼까요? 네, 세계항이죠, 분수항.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요. 네, 지금 이 친구 3번 문제 이게 뭐죠?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 네, 통분, 약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정수, 분수. 네, 암산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2분의 17이라고 넣네요. 네, 한참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넣었어요. 5번, 마이너스 2분의 5. 6번. 네,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넣네요. 3분의 2. (4분의 3) 3분의 1.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네, 엄청 잘합니다. 뒷부분 좀 볼까요? 곱셈 나눗셈. 네, 곱셈 나눗셈 문제죠? 네. 네, 이런 문제 잠깐 보시면, 네, 곱셈 나눗셈이니까, 그대로 곱하고, 역수로 곱하고, 약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처리돼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 8분의 3. 네, 지금 뭐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한참 생각하고 마이너스 2. 네, 초등학생 5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면 이렇게 돼요. 복잡해. 마이너스가 가로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부호도 처리해야 되고 분수 처리해야 되고 곱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0. 나누기가 2번 들어갔죠? 네, 나누기가 2번 들어가. 역수를 2번 해야 되겠네요. 2분의 7. 7분의 18. 네,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사실 웬만한 친구들이 이런 문제 암산으로 못해요. 종이해줘야 되고, 한참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유리수의 핵심적인 부분, 정수와 분수 섞여서 연산하는 부분이다. 네, 다음은 이제 방정식. 엄청나게 중요해요, 방정식. 중등 영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방정식. 사실 뭐 이렇게 중등 파트 부분, 방정식 이런 걸 연산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이제 타이틀이 연산, 이해하기 쉽게 연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방정식을 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뭐라고요? 네, 이항이 아니라 늘 강조하듯이 등식의 성질. 뭐라고요? 이항이 아니라 등식의 성질. 이 친구 하는 거 잠깐 보면요. 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와우. 2분의 3x 마이너스 3은 8분의 3. 이걸 이항으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이너스 3을 이항을 해서 2분의 3x는 8분의 3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해서 8분의 3, 8에 24, 27, 8분의 27 2분의 3x, x는 8분의 27 곱하기 3분의 와우,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근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친구는 분모가 2하고 8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8로 곱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8로 곱하면 양변에 얘도 8 곱하고 얘도 8 곱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4, 3, 12x 3, 8에 24는 없어졌으니까 3. 예. 사실 이 친구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 틀리는데 이렇게 분수를 어떻게 해요? 예, 정수화해서 등식의 성질로 연습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식의 성질로. 네, 암산으로 다 처리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너무 잘하죠? 답을 너무 빨리 넣어서 3분의 22 이렇게 넣네요. 6분의 7, 막 속도가 더 붙고 있어요 지금. 3분의 13, 2분의 뭐예요? 17, 6분의 11, 9분의 23, 6 뭐예요? 3분의 11. 엄청납니다. 뒷부분을 좀 볼까요? 예, 거의 뭐 똑같은 형태. 네, 이 같은 경우는 x가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예, x가 양쪽으로. x가 양쪽으로. 네, 이런 문제도 그러네요. 보니까 x가 두 개네요. 두 개. 3분의 10x 마이너스 9분의 10x는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딱 보고 뭐 9를 곱할 수도 있다는 거죠. 9를 곱하면 뭡니까? 여기는 30x 마이너스 10x는 3 곱하기 72.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x가 이게 같이 있기도 하고 양편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 암산으로 다 처리하죠. 돼야 돼요. 이런 수준이 안 되고서는 고등학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너무 안 돼. 너무 느려. 그래 계산 실수했대요. 느린 데다가 실수했대요. 근데 문제는 계속 틀린다는 거죠. x가 양쪽에 있죠? 양쪽 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방정식, 1차방정식 끝판 이런 거 아니고요. 거의 이렇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 얘기가 나오네요. 다항식 단계. 네, 다항식 이렇게 문제 띄워봤는데, 다항식은 이게 보시다시피 뭐죠? 다항식 하면 메인이 뭐다? 문자, 연산. 문자가 끼는 연산이 메인이라고 봐야 돼요. 다항식. 문자. 고등으로 갈수록 숫자가 아니라 자꾸 이제 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가 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참 희한한 게 이렇게 그냥 연산도 사람 쉽지 않은데, 뭐 하여튼 좌우단간. 좀 한다는 애들도 이렇게 문자가 끼면 훨씬 더 몇 배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문자 들어간 연산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다항식. 한번 볼까요? 쉽지 않네요. 네, 분수도 쉽지 않은데 문자 끼고 정수 끼고. 네, 30분의 13b 이렇게 넣네요. 맞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네? 이러면서 5분의 7b 이렇게 넣네요. 소리가 나면 좋은데.
네. 얘는 뭡니까? 네, B로 돼 있고. 얘는 B하고 C로 돼 있으니까. 두 개 항으로 나오겠죠? 네, 한참 생각해야 되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다시. 또 넘어갔네. 좀 멈출라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넣네요. 와, 답이 뭐예요? 네, 3분의 4b 마이너스 8분의 5c. 이렇게 넣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연산 엄청 연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고등 가면 다 문자집이. 중학교에서도 사실 문제집 가보면요, 문자로 표현해드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어때요? 분수 불편해, 문자 힘들어, 짬뽕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렇게 덧뺄셈, 정수이고요. 뒤로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곱나눗셈 나오네요. 곱나눗셈. 분수와 문자가 섞여서 곱나눗셈. 엄청 잘 돼야 되죠. 분수 잘 돼야 되고, 문자 식별 잘 돼야 되고. 7a분의 2b, 넣는데 아니래요. 7a분의 5b가 답이다. 이렇게 넘어가네요. 마이너스 4a분의 5c. 답이 마이너스 4a분의 5c. 이렇게 넣었어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5분의 36c. 신기하죠? 어떻게 빨리빨리 되는지? 연습하면 돼요. 근데 되게 연습 도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잠재성이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단계들은 조금 뒷부분에 좀 난이도 약간 있는 것들이고요. 메인을 보셔야 되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머리 한참 돌아갑니다, 지금. 마이너스 뭐예요? 10분의 27. B, 이렇게 넣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와, 무리수. 야, 첫 문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가로 열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루트 10에 가로 닫고, 세제곱에 가로 닫고,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4에 세제곱. 와, 지금 이 문제가 3문제야. 거듭제곱. 그러니까 이게 지수랑 뭡니까? 무리수랑 굉장히 익숙해져야 이런 복잡한 것들, 정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종이 놓고 할 시간이 없다고요. 바로 머리로 계산해서. 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80 루트 10 이렇게 넣네요. 이 무리수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무리수 아이들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무리수 개념 자체를.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와 덧뺄셈이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문제적으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적응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친구들은. 그냥 그게 되는 친구들은 뭐라고요? 상위권이라고요. 원래 상위권. 보통 이 친구들은 굉장히 버거워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양한 연습을 해봐야만, 피아노 어떤 파트, 새로운 무리수 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봐야만 말랑말랑해져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드리냐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익히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라고요? 연습, 자기와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패턴 있네요. 네, 하고요. 무리수 3개씩 처리하는 계산. 얘가 6루트 7 이렇게 넣네요. 6루트 2 넣네요. 짝짓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무리수는 그 앞에 뭐죠? 이 수분해하는 거랑 굉장히 직결이 돼요. 수분해하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분해가 굉장히 강조돼 있었죠? 아까 108 그랬잖아요, 108. 루트 108이 뭐냐? 그럼 이게, 수를 분해해서, 큰 배수가 9가 들어갔다. 9와 12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9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3이 2개고, 얘가 3, 4니까. 이렇게 조합이 돼서, 3, 3, 2, 2 해서, 6 나갈 수 있고, 3 못 나가고. 6 루트 3. 이렇게 해서, 루트 108 하면 머릿속으로 수분해를 해서, 6 루트 3.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친구들 많습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좀 느리죠. 굉장히 느리죠.
네, 이런 패턴. 이건 또 이제 분수, 무리수, 분수. 연습시키는 거죠. 뭐 서로 약분되기도 하고, 곱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 네, 괄호예요, 괄호. 분배 법칙 써서 괄호 처리하는 거. 패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리화. 장난 아니죠, 유리화. 유리화. 고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아까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를 유리화하라고 지금 준 거예요. 고등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하는.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켤레를 넣어야죠.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2 치고, 여기도 1 플러스 루트 2 쳐서. 얘는 뭐예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분의 1 플러스 루트 2니까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거를 뭐로 한다고요? 그냥 머리로 계산해서 한다고요. 자,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네, 이 켤레를 곱해서 분모 분자에 다 머리로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이 이렇게 4개씩도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좀 막 섞여 있죠.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가 막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어요. 잘 하죠? 초등학교 5학년. 다음 얘기가 인수분해가 나오네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현재로서는 중등 연산에서 중등 연산의 끝이다. 연산 파트의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부터 하냐면 공통인수 뽑는 거 먼저 하네요. 한번 볼까요? 팔로 묶어준 거죠. 팔로 묶어서 나머지 부분, 또 4로 묶어서 나머지 부분, 또 팔로 묶어서 나머지 부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잘해요. 묶어서 나머지 부분. 자, 공통인수 하나 나가요. 또 이 특징이 보면 막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섞여 있죠. A, B, C, X, Y, Z. 왜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하죠? 고등 가면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쓰니까 일찌감치 익숙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공통인수 굉장히 많이 연습하죠. 자, 이제 과거에 봐왔던 합차를 이용한 드디어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머릿속으로 합차. 얘가 지금 뭐고? 24. 뭐와 뭐를 넣으면 곱해서 마이너스 24. 더해서 플러스 5가 될 거냐. 얘가 플러스 12랑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조합을. 넣는 거죠. 다 뭐로 하죠? 그냥 머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를 하려면 이 정도 속도가 돼야 됩니다. 네, 완전 제곱 형태죠. 마이너스. 이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 인수분해도 상당히 다양한 패턴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몇 가지 샘플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연산 함수가 어떤 비법 이런 거냐? 비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만 중요시해요. 예를 들면 수간과 파트 할 때 뭐죠? 배수판별법으로 해야 된다. 배수판별법으로 해야 된다. 오히려 기본 스탠다드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 방정식 할 때 뭐라고요? 이항 이런 거 말고 등식의 성질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스탠다드예요. 근데 왜 그럼 연산함수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느냐? 뭐 때문에? 훈련 양 때문에 그래요. 연습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6학년 친구 작년 8월 데이터네요. 이게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통 계획, 그러니까 분모처럼 되어 있잖아요. 밑에 여기 두 번째 칸이 계획수예요. 40세트가 40 뭐라고요? 40세트 계획돼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시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40 그냥 다 했다고요. 시간 보니까 기록 시간으로 6학년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뭐 30분대에서 40분대. 6학년이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봐도 어떠죠? 네, 차곡차곡 거의 빠짐없이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의 신, 연산과 함수의 효과를 보려면요, 매일 빠짐없이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력은 자동으로 붙어요. 별로 신경 안 써도 실력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잘하고, 이거 잘했죠, 보니까. 자, 그런데, 커리를 잠깐 보면, 얘가 원래 잘하면, 그냥 보통 친구예요. 이 친구가 6학년 언제야? 여름, 봄, 이때 만났나 보네요.
이 친구가 지금 9구단 쪽에서도 상당히 약점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던 거예요. 6, 7, 8구단 특히. 그래서 여기 보면 6, 7, 8구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순창, 역창, 분산창인데 이게 세트거든요. 106세트라는 거는 여기다 곱하기 20을 해야 됩니다. 106에다가 20하면 어떻게 되죠? 1000에다가 2000, 2000번, 2500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꿔지고 채워져. 수분해 엄청 중요하죠, 수분해. 강조되어 있죠? 이거 얼마큼 했죠? 120세트를 해서 패스가 된 거예요, 120세트. 120세트는 곱하기 20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2400문제. 2400문제를 막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제 수분해가 좀 말랑말랑해져서 피아노 편해진 거예요. 수분해. 자, 특징이 처음에 접하는 게 좀 이렇게 뚫리기 시작하면 다음 가는 거는 좀 수월하게 가는데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어떻죠? 더 수월성 갖고 올라간다는 것이. 하지만 이 수분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수분해 4. 굉장히 까다로운 조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약분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약분 이름 비교적 쉽게 패스가 됐어요. 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좀 간단한 것들은 괜찮게 약분이 되는데 조금 난이도 있는 건 애가 좀 버거웠다는 거죠. 이런 게 보통의 경우는 잘 안 나타나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할 때. 근데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확연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죠. 103번. 2000번 한 거, 2000문제. 그리고 뭐예요? 몇 군데만 보는 겁니다. 지금 잘려진 거.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2분모 갔더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2분모. 아까 봤던. 연습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친구도 특징이 정수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정수. 그래서 막 정수가, 이거 보세요. 150세트는 곱하기 20 해드리니까 뭡니까? 와, 3000 문제 해보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한 자리 정수 하는 것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구나.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경우는 애들이 좀 특이해요. 뭐는 잘 되는데 뭐가 좀 약점이고 이게 굉장히 아이들마다 틀려요. 근데 획일적으로 시켜요. 획일적으로 그냥 문제집 한 거, 학습지 전체 이렇게 버리니까 애들이 뭐예요? 약점일 부분은 굉장히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걸 많이 해야 되고 좀 덜한 거는 좀 다르게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해 무조건. 뭐가 약점인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뭐예요? 10.4개월. 지금 현재 10.4개월, 6학년 10.4개월 했고요. 세트를 6000세트. 와, 6000세트 해서 문제수로 환산하니까 12만 문제. 10개월 동안 12만 문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피아노 연습했습니까? 시간으로 봐서는 아까 그 8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방학 때 많이 한 데이터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한 20세트, 25세트, 20에서 30 그 사이에 해요. 그래서 보통 시간으로 봐서는 20분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크게 부담 없죠. 근데 훈련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이게 지금 랭크를 보면 앞쪽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연습량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시행 랭킹 다시 조금 보면요. 여기 이제 뭐죠? 당일이니까 뭐예요? 당일이니까 하루 데이터를 봤더니 뭐예요? 하루 동안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와, 애들이 많이 하는 애들이 뭐죠? 30, 40, 50세트 이런 쪽 이렇게 하루 데이터. 물론 이렇게 넣어서냐 조금 밀린 거 하는 날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많이 하는 애들이 30, 40, 50 이 원절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문제수로 환산하면 뭐죠? 대략 600문제에서 1000문제, 1200문제. 와, 하루에 뭐라고요? 600문제에서 1200문제.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정말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신기해. 애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일주일로 갔더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시죠. 일주일 동안 3000문제에서 되게 3, 4000문제. 여기 상위 그룹 열심히 하는 애들 데이터 보면 3, 4천 문제를 언제요? 일주일 만에. 자, 한 달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까지 오네. 한 달로 되니까 한 달 데이터 한 달 동안 누적된 거 봤더니 뭐예요? 세트는 600세트 대에서 800세트 대인데 문제수로는 13,000문제에서 17,000, 8,000 2만 문제도 봤습니다. 2만 문제. 이게 이제 그날 기준으로 한 달을 이제 빽해서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13,000에서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13,000에서 17,000이면 2,000문제, 그러니까 보통 연산 문제집 한 권이 2,000문제로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6권, 9권, 이래요. 한 달에 뭐라고요? 연산 문제집 6권, 9권. 이렇게 해결하는 분량을 해치우니까 이게 피아노가 어떻다고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자, 비법 아니고요. 연습량을 받쳐주는 철저한 자기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연산적으로 조금 편한 게 빠르게 올라와요. 빠르게 친구들.
본인들이 막 체감을 해. 선수도 체감을 하고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아이들이 수월하게 생각하고 잘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문제 수가 9만 문제 이상, 10만 문제, 한도 탑은 뭐 18만 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 기간을 보면요, 이렇게 비교적 1년 언저리 가도요, 막 이렇게 랭크가 올라와요. 그럴 정도로 훈련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 점을 뭐라고요?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할 때 하면 결과 피드백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시행 랭킹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눌러보면 똑같이 다 보는 데이터예요. 나는 현재 어떤가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연산과 함수, 뭐라고요? 연산에서는 뭐 비법 이런 거 아니라고요. 훈련량, 자기와 도구예요. 내 걸로 만드는 내 연습하기 좋은 도구라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하자면 보통 연산을 가볍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와, 연산. 비중이나 비율 보면요. 4대6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연산이요. 어마어마하게. 저희도 이거를 착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산이 확실히 받쳐줘야 생각하는 사고 쪽이 된다는 게 철저하게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얻은 교훈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연산이 뭐라고요? 앞에서 뭐 데이터 쪽 보셨지만 어떻다고요? 적당히 100 이게 아니라 150에서 200%로 아이들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그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끌어올리냐? 연산 대회 내보낼 거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함수. 그리고 나서 그걸 베이스로 함수를 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연산이 좀 수준 높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거 연산은 뭐라고요? 비교적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빠르게 체감하고 발전도 굉장히 빨라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요. 자, 그래서 연산과 함수, 그 연산 파트에 대한 소개해 드렸고요. 네. 뭐 이 정도면 연산의 주된 그 흐름이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마 잘 숙지하셨으리라 봅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함수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